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곁담다. 저는 앵앵대는 목소리 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끊어놓고 내 말만 해. 하고 싶은 말만 해. 말투가 그냥 톰보형이었어요. 와, 하나씩네. 하나 더 시킬까? 안녕하세요, 민카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 귀여운 이미지, 청순한, 시크한, 맑은, 밝은? 되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겠죠? 저는 과거에 제 스스로 밝고 귀엽고 명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급지고 우아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재수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저만의 아우라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뻐서 내가 오늘 우아하게 스타일링을 해서 이런 이유로 제 스스로 아우라가 있다, 고급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활 습관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정말 끝까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저의 모든 생활 습관이라든지 패턴, 말투, 행동 이런 거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괜히 더 우아하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곁담나. 깨끗한 피부, 과하지 않은 색조, 깔끔한 옷차림, 윤기나는 머릿결, 밝은 치아, 깨끗한 손톱, 진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속 안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만 그럴 뿐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물론 외적인 부분 중요하죠. 정리가 돼 있고 갖춰져 있다면 초면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사소한 행동 하나로 다 깨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부터 따라해 볼 수 있는, 노력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말투. 저는 말투 하나로 초면에 고급스럽고 우아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초면인 분들을 만났을 때 더 말투를 지켜서 천천히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말하는 이유는 또박또박 말하고 싶어서거든요. 제가 예시를 드려보자면 오늘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이거랑 오늘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이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말투, 내 말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들리는지 천천히 들리는지 딱 괜찮은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그냥 일상 속에 내가 유튜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친구랑 대화할 때 카메라 한번 켜놔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돌려봤을 때 나 왜 이렇게 말하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전달이 안 돼. 답답해.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한 번씩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목소리 톤이 정말 중요하죠. 목소리 톤 하나로 신뢰도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미지가 깰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태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머랭이들한테 머랭이들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고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투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추천해요. 이랬으면은 물론 취향에 맞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보기 좀 피로하다, 귀가 아프다 이런 분들 분명 생긴단 말이죠. 지금의 제 모습과 그런 목소리 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목소리 톤이 억지로 낸다든지 일부러 막 우아하게 보이려고 머레이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앵앵대는 목소리 톤을 개인적으로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는 원래 목소리 톤이 더 허스키하고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말투는 정말 수년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저거 목소리 톤 별론데? 내 스스로 별로라고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고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약 내 목소리 톤이 너무 앵앵댄다든지 마음에 안 들고 신경 쓰여요, 신뢰도가 없어요, 가벼워 보여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요즘 보니까 스피치학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취준생 분들이라든지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스피치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해요. 저는 다녀본 적이 없지만 정말 이런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그런 학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화법도 진짜 중요하죠. 너무 좋은 말투와 목소리를 가졌는데 만약에 대화할 때 자꾸 내가 상대방의 말을 끊어먹어. 내 말만 해.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러면 또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몰랐어서 말을 많이 끊어먹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성숙한 어른이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말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저도 이 실수를 진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통보하지 마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야 이거 줘,
이거 나 줘. 이러면 주고 싶어요? 근데 혹시 이거 나 줄 수 있어? 이러면 주고 싶잖아요. 음악 소리 줄여. 음악 소리 줄여줄 수 있어? 다르잖아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저는 또 K 장녀고 그러기 때문에 말투가 그냥 통보형이었어요. 동생들한테 야 이거 해. 야 이거 갖다 놔. 갖고 와. 불 꺼. 이렇게 말해서 저는 20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면서 아 그게 참 잘못됐구나를 많이 느꼈고 지금은 정말 모든 말에서 절대 통보하지 않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장기간 연애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말을 예쁘게 해서인 것 같아요. 저희 장수 커플은 서로 기분 나쁠 때 싸울 때도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만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중요해요. 뭐 해줄 수 있어?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투를 바꿔보세요. 절대 통보하면 안 됩니다. 통보는 동생들한테만 하는 걸로. 대화할 때 신뢰도를 얻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킬들 몇 가지 더 얘기해보자면 정말 많은데 저는 일단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속마음 다 얘기하지 않아요. 속마음을 여우같이 얌체처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상황에 맞게 꺼내고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진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지금 만나는 친구한테 이거를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가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었대. 야, 나 뭐 이렇게 저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나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좋겠다. 근데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난 너무 슬퍼서 지금 멘탈 나갔어. 이렇게 하면 더 대화하고 싶겠어요? 분위기를 깨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보면서 속마음을 꺼내고 보통은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저의 힘든 이야기라든지 뭐 누가 짜증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 친구들한테 잘 얘기 안 해요. 해결할 수 없는 과거에 있었던 슬픈 일 같은 거 있죠.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지치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되게 매력적인 분을 이제 지인들 모임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초면인 자리에서 본인의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F인지라 그 자리에서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고 울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을 다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 2배로 슬퍼져요. 굳이 슬픈 이야기들 같은 거 꺼내서 같이 우울해질 필요 없잖아요. 물론 저도 친한 친구한테는 뭐 슬펐던 얘기, 과거에 있었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들 다 얘기하고 다 꺼내서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친하지 않은 상태 있죠.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가 별로 깊지 않은 사람한테는 나의 아픔 다 꺼내서 보여주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한 거, 내 스스로를 사랑하기인데요. 이거 진짜 어렵죠. 근데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장원영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카리나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엄마 친구 딸, 서울대 다니는 엄마 친구 딸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몰랐어서 정말 끊임없이 제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쟤는 저렇게 날씬하고 비율 좋고 얼굴 작고 그런데 난 뭐야? 어머, 쟤는 공부도 잘하는데 예쁘게 생겼어? 재수없어. 이러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나를 너무 미워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표정, 눈빛,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운데 이거를 계속 억지로 하다 보면 진짜 쉬워지거든요. 남의 장점을 빠르게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고 예쁘면 예쁘다고 그대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제 스스로 밉지도 않고 오히려 제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장점을 알아봐주고 칭찬하면서 나의 자신감도 나의 자존감도 괜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수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사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랬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이렇게 사과하세요. 정말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를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매력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친구랑 약속해서 뭐 차가 막혀서 10분, 20분 늦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싹싹 빌고 사과해요. 내가 일찍 출발했는데 시간 계산을 잘못했었나 봐. 생각보다 차가 더 막혀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그 나이가 먹었는데도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어도 자기 실수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면 정말 매력도가 뚝 떨어집니다. 사과는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세요. 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욕 쓰지 않기. 욕을 쓴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는 경험담인데 너무나 매력적인 지인을 소개받아갖고 친구가 됐거든요. 정말 착하고 예쁘고 모든 게 더 완벽했는데 욕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서 다 진짜 삐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욕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친구랑 음식점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하나 더 시킬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와 맛있네, 하나 더 시킬까? 개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급하다고 느꼈어요. 같이 있는데 저도 함께 저급해지는 느낌? 저는 이런 부분, 불편한 부분 좀 솔직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특히나 욕을 쓰는 게 나는 너무 불편하다.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 고쳐지지 않아서 저는 쿨하게 그 친구를 손절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 알고 계시죠? 저는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나의 이미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급한 말투를 하거나 저급한 행동을 하는 친구와는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애는 착하지 하고 참으면서 계속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저급한 언행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욕할 수 있죠. 저도 써요. 저도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 격양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벼운 욕 씁니다. 대신 우리끼리 있을 때 절대 남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머랭이들. 욕할 수 있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특히나 더 조심해야 돼요. 또 중요한 이야기, 초면에 반말하지 않기. 나랑 나이가 똑같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어떤 이유든 초면에 반말하면 그 사람의 매력 완전 떨어집니다. 우아하다는 소리 절대 못 들어요.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에서도 초면인 분한테는 절대 말을 먼저 놓지 않거든요. 나이가 같다고 해서 또는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야 뭐야 나보다 나이 어렸어? 대박! 이런 식으로 먼저 반말을 하는 건 그 사람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초면에는 무조건 존댓말을 쓰고 그 이후에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 말 편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말을 편하게 반말을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상대방의 눈을 막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할 때는 지그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 사람이 내 말에 집중해 주는구나 라고 상대가 느끼면서 나에게 호감이 더 생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당, 카페, 옷가게, 뭐 보드게임 카페 여러 가지 가게들을 진짜 많이 방문하잖아요. 거기서 종업원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하든 어디를 가든 그런 종업원분들한테 진짜 예의 바르게 해요. 인터넷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썸남이 모든 게 다 내 스타일인데 데이트할 때 종업원한테 카페에서 카드를 던지면서 반말을 찍찍하더라, 정 떨어진다, 계속 만나도 되나, 이런 글들 많이 보셨죠? 내가 가게에서 돈을 쓴다고 해서 왕이 아니고 갑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알바를 많이 해봐서 진짜 크게 느꼈던 건데, 만약에 꼬질꼬질하게 막 씻지도 않고 막 모자 눌러 쓰고 잠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오셔도 직원한테 예의 바르게 존댓말 해주시고 카드 안 던지고 매너 있게 행동해 주시면은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 보이고 잘 배운 사람 같아요. 근데 막 뻔질르하게 막 세팅하고 막 옷 막 고급으로 입고 아무리 명품 가방 메고 그래도 반말 찍찍하고 카드 던진다든지 말투 틱틱대고 막 이러면 진짜 못 배운 사람 같고 없어 보여요. 자세 너무 중요한 거죠. 어깨 펴고 거북목 없애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연예인분들도 막 그분 등이었다가 교정하시고 갑자기 우아해지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 의식하고 매일매일 맞다 어깨 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맞다 어깨 하면서 딱 피고 목도 딱 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자세는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세가 더 편합니다. 완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식사 예절입니다.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마세요, 제발. 정말 최악이에요. 쩝쩝 소리 내지 말고 입 닫고 먹으세요. 힘들죠? 저도 어렸을 때는 쩝쩝 소리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쩝쩝 소리가 진짜 최악이구나 라고 느끼고 집에서 편하게 혼자 먹을 때도 입 닫고 먹어요, 저는. 계속 연습하고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를 먹어도 항상 입 닫고 소리 안 내고 먹거든요. 쩝쩝 소리 내는 거 진짜 우아하지 못해요. 최악이에요. 그리고 또 식탐 부리지 말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여러 명하고 나눠 먹는다고 해도 허겁지겁 식탐 부리면은 또 굉장히 그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떨어져 보여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우는 식사 예절 있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들과 식사 속도 맞추기. 저처럼 천천히 먹는 사람은 사실 빨리 먹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정말 식사 속도가 빠른 분들은 천천히 먹는 분들한테 맞춰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조금 천천히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 느리게 먹어서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좀 더 빨리 먹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왜냐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같이 먹는 분들과 식사 속도 맞추기,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뜨끔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이버 회초리 좀 들겠습니다. 젓가락질 똑바로 하세요. 힘들어요? 똑바로 하세요. 그래도 못하겠어요? 연습하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하루에 3끼도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연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필요 없고 정말 상관없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X자로 드시고 도라에몽 주먹으로 그냥 식사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싶다, 우아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젓가락질 당장 똑바로 하세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X자로 젓가락질을 했었거든요. 아빠가 되게 엄하게 젓가락질을 늘 식사 때마다 알려주셔도 귀 닫고 그냥 몰라, 김치찌개 맛있다 이러면서 계란말이 너무 맛있네 이러면서 X자로 먹었었는데 제 스스로 깨닫고 고쳤어요. 젓가락질을 똑바로 못하는 제가 너무 창피하고 별론 거예요. 그냥 제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해봤어요. 연습해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그 노력이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젓가락질을 하게 됐거든요. 요즘 젓가락질 논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늘 있어 왔죠. 뭐 젓가락질 못하면 밥 못 먹나요?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X자로 젓가락질 하시는 분들 사실 별 생각 없어요.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젓가락질 못하나 보다,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근데 젓가락질을 올바르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야? 완전 고급스러워 보여.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가 더 우아해 보여요.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구강 청결.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젓가락질 똑바로 해도 입냄새가 막 대화할 때 꾸리꾸리꾸리하게 나면은 이미지가 확 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냄새를 잡기 위해서 구강 청결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양치 진짜 평소에 자주 하고요. 평소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하고요. 치실도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대용 가글 항상 들고 다니고 휴대용 구강 스프레이도 챙겨 다녀요. 한식 먹고 나면은 우리 뭐 마늘 같은 것들 때문에 입냄새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꼭 식후에는 껌을 씹는다든지 가글을 한다든지 구강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이런 사소한 노력들 저는 꾸준히 하고 있어서 머랭이들도 이런 거 놓치고 있다면은 구강 스프레이 하나 챙겨 다니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 일회용 가글 너무 저렴하고 다이소에서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도 놓치지 말고 한번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키고 있는 생활 습관들 모두 머랭이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지켜오고 신경 쓰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주변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저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다
따라해보셔도 진짜 손해볼 거 정말 없고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우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주절주절 돼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우리 머랭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아하게 인사드릴게요. 안녕!